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긴급 체포가 됐을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 얘기를 좀 하면 인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긴급 체포됐다 아니면 뭐 수감됐다 이렇게 연락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시잖아요. 그 당황한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변호사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괜히 이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뭐 비싼 수임료 내고 이렇게 수임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위치가 이동되고 어떤 순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통 이제 긴급체포 그리고 이제 사전 구속영장 이렇게 들어오는데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긴급체포가 된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이 4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마쳐야 돼요. 그래서 48시간 내에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긴급체포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죄목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보이스피싱, 그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거나, 두 번째는 이제 특수가 붙는다 그러죠. 특수 폭행, 특수 상해 같이 칼 들어가고, 흉기 들어가고, 이제 위험한 물건 들어가고, 특히 이제 또 약주 많이 하시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 막 특수공직방치상해라던가 이런 거 껴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체포가 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에 어디에 가 있냐면 유치장이라는 데를 가 있어요. 이 유치장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랑 다릅니다. 이 유치장은 뭐냐면 경찰서 내에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내에 뭐 1층이나 지하 같은 데 보면은 따로 수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의적 강철중 이런 게 보면 이제 옆에서 누워서 자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화보티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에 있으면 사람들 거의 누워있고 안에서 이제 설렁탕 먹고 깍두기 먹고 깍두기 먹는 소리 나면 죽는다 막 이렇게 했는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가 유치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먼저 48시간 내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경찰관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제 창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체포 통지가 와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제 그 긴급 체포가 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지인분 전화번호 알려줬을 거고 그 연락처로 지금 체포가 됐구나를 알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셨으면 지금 경찰서 내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분은 뭐냐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전구속영장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영장 실질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옆에서 뭐 어떤 조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영치금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나중에 이제 영치금을 바로 전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뢰인 중에 요번에 영장 치면 이거 요번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현금을 좀 챙겨가라고 합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챙겨가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대비를 하는데 이 긴급체포가 된 경우는 막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집 앞에 그 자동차에 이제 형사분들이 이렇게 뻗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복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침에 뭐 쓰레기 버리러 뭐 담배 한 대 피우러 이렇게 내려왔다가 갑자기 덜컥 딱 잡히는 거예요.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가지고 같이 경찰서 바로 끌려간단 말이죠. 막 슬리퍼 신은 채로 막 데려가요. 그러면 일단 여기 수감되어 있는 이 피의자가 이제 있거든요.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멘탈이 나가 있어요. 야, 이거 뭐야? 난 거의 뭐 난생 처음 이제 잡혀오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제 철창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야,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심지어 막 행위 같은 게 제한되니까 흡연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도 못 피겠고 미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외부 연락이 딱 끊기거든요. 핸드폰도 못 쓰죠. 그 안에서 편지 같은 거 쓸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유치장이 있다 그러면 유치장 접견을 일단은 가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문제가 됐고 경찰관님들이 왜 나를 잡으러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치장이 있으면 이렇게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독립된 이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이렇게 어떤 제한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둘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은 필요한 거 그리고 사업적으로 긴급한 거,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이제 밖에 소통을 하게 하는 창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유치장 접근하면 좀 달래놓고 정리를 해서 대략 어떤 일이고 밖에서
자기가 뭐 무고하다는, 만약에 이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한 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시간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왜 벌어야 되냐면, 이 긴급 체포를 하면, 긴급 체포를 당하면 보통 이제 영장 실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구치소에 수감시켜서 이제 계속 구속 수사를 받게 만들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긴급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날 10시 반, 11시, 다다음날 10시 반, 11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장을 친다 그러거든요. 이제 은어예요. 영장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찰을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위축돼 있겠어요. 이제 베테랑 형사분들이 아, 너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위축이 되니까 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멘탈을 안정시키고 이 경찰 수사에서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장 접견을 가는 변호사님들이 잘 없어요. 보통 구치소는 이제 수번 나오면 안에 이제 변호인 접견 예약을 해서 많이 가시는데, 유치장 접견은 저는 이걸 진짜 실제로 가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장 접견을 가면 굉장히 그 경찰관님도 여기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 변호사님 늦게 어떻게 오셨어요? 접견하러 왔습니다. 뭐 친척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첫 번째 이제 경찰 수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제 멘탈 케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유치장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영장 실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 이감이 돼요. 보통은. 왜냐면 영장 실질돼 기각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95% 이상이에요. 이게 영장은 치면 일단 구속수사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일을 하면서 가끔씩 뭐 특경법인데 특경 1호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뭐 피의자가 이제 구속수사를 받으면 피해자랑 합의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읍소를 해가지고 영장 실질로 또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뭐 옛날보다는 이제 뭐 기각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발부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치장에 있고 긴급 체포가 되고 영장을 쳤다 이러면 구속 수사로 가는구나 가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장 실질에 가면은 이제 다다음 날 보통 10시 30분, 11시 이쯤에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접견을 먼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게 억울하고 자료 준비가 필요한 걸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견을 하나 하고 나면 요 날 있잖아요. 영장 실질 하기 전날. 요 날 법원 당직실에 가서 계속 한 11시, 한 12시쯤 되면 영장 청구서라는 걸 받게 돼요. 요거는 집약체예요. 사법경찰관이 이 사람의 죄목이 뭐다라고 미리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소장이 나오기 전에, 공소장 전에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서류입니다. 내가 뭘 했구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수사관이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게 됐구나,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영장 실질 전날에 변호사도 뻗치기를 하면서 다음날 요 영장 실질에 필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영장 청구서를 확보를 하고 밤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요때 접견에서 얘기를 들었던 증거 같은 부분을 본인한테 유리한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해보면서 또 이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들에 대한 뭐 책무, 임무 같은 거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서를 보고 플러스 알파로 유리한 증거를 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되냐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라면 뭐 사기죄나 이런 거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피해자 합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구속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심정적으로 뭐 통쾌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구속이 되어버리면 지금 피해자한테 줄 최소한의 금원도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수금을 먼저 해서 갖겠습니다. 제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장 이제 실질을 받고서는 이제 보통은 발부가 된다 그랬죠? 발부가 되면 이제 경찰 조사 한 번 더 받고요. 2차 보통.
2차 경찰 조사를 한번 받고 이제 구치소를 이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되면 이제 이 유치장에서 일반 면회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치소에 가셔도 가족분들은 일반 면회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치소로 넘어왔죠. 그러면 구치소로 넘어오면 이제 그 보통은 접견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접견이라기보다는 일반 면회가 있고요. 이 변호인 접견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변호인 접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 간에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피의자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거의 같은 건물이에요. 가면 이제 일반 면회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접수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간별로 막 예약을 해야 돼요. 한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부르면 삥동 막 몇 번 오세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유리창이 막혀져 있고 서로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피의자가 있고 여기 이제 가족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일반 면회 때 하는 모든 말은 녹음됩니다. 하는 대화를 녹음한 거를 가져와서 이걸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한 검사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면회 때 하는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도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여기 일반 면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사전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막 가족분들이 가서 막 닥달한단 말이에요. 유리창 막혀있는데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얘기를 하면 피의자는 여기서 뭐 답답할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돼. 얘기를 하면 이것도 다 녹음이 될 거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근데 이제 모르고 있으면 이제 술술 부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에 누구 해서 뭐 어떻게 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요거 다 녹음돼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 면에서는 서로 소통에 어떤 가족 간에 실제로 얼굴 확인하고 몸 성취하니 뭐 성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확인하는 것 뿐이지 서로 이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거고 이 변호인 접견에서는 이 녹음이나 이런 것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치소나 교도소 이렇게 들어가면 차량이 들어가는 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를 따로 들어갑니다. 따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이 교도소 담장 안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철창 몇 개씩 열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구치소, 교도소 내에 안에 들어가서 그 방에 아무런 녹음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피의자랑 1대1로 얘기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되어 있는 오고 가는 대화는 절대 녹음할 수 없고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족이나 친지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면회 가서 10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구속이 됐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가지고 변호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변호인한테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한테 얘기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피의자가 변호인한테 얘기하고 변호인이 가족한테 얘기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범죄에 쓰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안 되고 이제 피의자와 가족 간에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이 변호인 접견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그 횟수 제한 같은 거는 잘 없긴 한데 이제 권고사항으로 한 주 1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월 4회 이런 식이 월 4회 8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많이 가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공소 제기, 공소장 날라오면 한번 가고 1회 공판기일 전에 한번 가고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견을 많이 가면 갈수록 좋죠. 왜냐면 당사자가 하는 일이니까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비단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양형상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실제로 만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접견을 가면 이제 서로 되게 친해집니다. 왜냐면 유일한 낙이거든요. 이제 구치소 내에 이제 수감이 되면 보통 인원이 많아요.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겠는데 뭐 과밀화 때문에 그 되게 좁은 방에 6명, 8명씩 이렇게 있으면 사람 미치죠. 그럼 그 안에서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반성문 쓰고 있고 그 안에 계신 분들끼리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냐? 어떻게 하면 양형성 된다더라. 반성문 어떻게 쓰냐? 뭐 장기 기증을 하면 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 사실은 그 같은 처지에 공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있는데 뾰족할 수가 있겠어요? 밖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낫고 이분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뭐 바깥 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접견제도 요게 사실은 이 구속수사나 긴급체포 이제 당하는 와중에 한 줄기 뭐 희망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가 성실하게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자, 공소장이 이제 뭐고요? 그 사건 기록 접수 통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빨리. 그래서 불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년, 뭐 1년 반 이렇게 질질 늘려지기도 하는데 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그 구속 기간 갱신하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이 접수되고 사건 기록 접수 통지가 되면 이제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1회 공판부터 이렇게 쭈루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하나 찍어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안 소송이 된다. 그러면 본안 소송이 좀 그렇구나. 본안 소송이라 합시다. 그 본안 소송이 이렇게 형사 사건이 이게 쭉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올 거고 이제 뭐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항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산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전구속으로 한 6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6개월 있었는데 확정된 판결이 1년이다. 그러면은 요거 카운팅 돼요. 그러면 그 선고된 다음부터 한 계속 6개월만 더 이제 수감 생활을 6개월만 하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년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구속이 된 그 시기도 다 이제 포함이 된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가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장이 이제 발부된 후에는 그 절차가 있어요. 이제 적부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요거 하면 이제 영장 전담실이 이제 판사 한 분이 이렇게 영장 실시 심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속 적부심 같으면 그거 합의부에서 세 분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여기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적부심에서 뭐 풀려났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정말 위협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외적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랑 헷갈리는 게 이제 보석 같은 경우인데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합의를 다 봤어요. 그래서 다 반성을 하고 합의도 보고 이제 처벌불원 해가지고 용서도 다 받았다. 그리고 아니면 뭐 건강이 너무 나쁘다. 근데 여기서 뭐 건강이 너무 나쁘다는 거는 거의 뭐 폐병 환자여가지고 오늘 내일 하신다. 이거 진짜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막 이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보통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사정으로 이게 보석 같은 거는 신청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구속되자마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보석을 하면 이 신문기일인데 이 신문기일은 그 공판기일하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석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1회 공판기일, 2회 공판기일 잡혀야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좀 가외입니다. 가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형사소송법상 뭐 조문이나 복잡한 조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거나 진짜 구속이 된 경우는 보통 이제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가는 건데 이제 뭐 구치소 내 썰 같은 거 많이 있죠. 구치소 내 썰. 그래서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뭐 수감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변호인 접견 때문에 철창 안에 들어와서 뭐 구치소 안에 이제 몇 번 들어가긴 하지만 수감 생활 직접 해보는 건 아니죠. 제 그동안의 의뢰인들한테 물어보고 저도 궁금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알아서 얘기를 들어야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 내 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가면 신빙방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한 일주 이렇게 해서 혼자 독방 생활을 해요. 1, 2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 이제 방이 이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사자방, 강자방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자는 뭐 사기, 뭐 기타 뭐 이런 거, 자법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자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 무시무시한 것들. 그러면 이제 다 요시찰이라서 노란색 이제 명찰 하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우선분인데 그 사자방하고 강자방 이렇게 나눠지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생활들을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 가면은 이제 물품 구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PX 같이 뭐 PX나 매점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골라서 사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 뭐 이제 종이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물품 구입서 이렇게 기재를 하면 한꺼번에 이제 물건을 주는데 이제 보통 물품 구입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면계지. 이게 뭐냐면 그 반성문 쓸 때 쓸 수 있는 종이 있어요. A4 용지 사이즈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보통 A4 사이즈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이제 반성문 쓰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쓰는 양면계지 그리고 이제 봉투 그리고 우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밖에 외부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필요하고 이제 뭔가 뭐 수감 생활이 길어지실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운동화 같은 거 이거 보통은 이제 운동화를 구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피의자가 지금
밖에 나갈 기대를 하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운동화를 사면 이제 오래 있을 거니까 이제 먼저 사서 신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통 초도 물품으로 지급되는 건 고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1회 공판 때 이제 뭐 가족분들이 이제 얘가 지금 멘탈이 어떤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1회 공판 때 뒤에 방청석에 오시면 판사 이렇게 있고, 검사, 변호사 이렇게 뒤에 방청석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교도관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는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감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속수사 받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갇혀 있다가 재판 때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으로 나오지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옵니다. 구속수사된 분들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법정 구속돼서 이 문으로 못 나가고 이 문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방청석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요 문으로 나오는데 신발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화를 신고 있네? 그러면 얘는 지금 멘탈이 나갔구나. 오래 있을 생각하고 자꾸자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딱 봤는데 고무신을 신고 있어. 그러면 얘가 아직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농담입니다. 그 지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지인 등록.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그 지인분이나 이제 가족분이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면 최초 한 번은 그 해당 구치소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얘 엄마인데, 얘 아빠인데, 아니면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해서 지인 등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그래야 핸드폰 전화할 수 있거든요. 이 안에 구치소 내에서도 되게 제한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핸드폰 전화를 할 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구치소에 직접 가셔가지고 지인 등록을 해야 이제 안에 계신 피의자가 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인 등록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치금 계좌 열어야 되고요. 이제 저를 미리 만나가지고 현금 좀 가져갔으면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갔는데 이제 수중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붙들려 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방이 배정되면은 6명, 8명씩 이제 뭐 단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공용 물품 같은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사용하고 뭐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거기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영치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법자라 그래가지고, 이 법자가 뭐냐면 법무부의 자식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 수중에 영치금 하나도 없으면 맨날 얻어먹기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막 뭐 화장실 청소, 뭐 뺑기를 탄다 그러던데, 뭐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고달파진대요. 그래서 수험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요 지인 등록을 하셔가지고 영치금 계좌 받아서 이 영치금 계좌로 한도 뭐 한 200만 원 맥스니까 좀 모자라지 않게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래도 안에서 수강생활 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지고 여기 이제 뭐 도서 이런 것들, 뭐 책이 도서죠. 이런 것들 이제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밖에서 뭐 물품 구매 할 수는 있지만 바깥에서 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한도는 10만 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날 추석 때 한 번씩 이렇게 구속 수감된 이제 의뢰인들 있으면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뭐 설날 전, 추석 전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 구매 가서 10만 원씩 그냥 다 넣어주고 와요. 그냥 힘을 내라 하면 이제 안에다가 이제 관계를 적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동생이면 형 이렇게 적어가지고 안에 10만 원씩 안에 뭐 커피나 소세지, 참치 이런 것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요 지인 등록, 그 가족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인 등록을 좀 해놓는 게 좋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 좀 힘이 되고 어려운 이제 수감 생활을 좀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긴급체포 된 경우만 얘기를 할게요. 긴급체포 이제 뭐 사정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장소별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유치장, 경찰서 내에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일반 면회 가능,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가능.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긴급 체포가 돼서 유치장에 있으면은 일단 멘탈 케어 중요하고, 그리고 바깥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찰 조사.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에서 겁박을 당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술술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준비를 해서 요거는 즉답을 해야 되고, 요거는 또 하나는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긴급 체포가 되거나 긴급 체포가 됐으면 체포된 지 한 이틀째, 2일째 되는 10시 반이나 11시 사이다. 그러면 그날 새벽 12시 혹은 뭐 밤 11시쯤에
영장 청구서 나온다. 요거를 반드시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 실질할 때 그 전에 변호인 의견서 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날 저녁 거의 뭐 한 8시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던지 기각됐던지 결과가 나온다. 보통은 발부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 그렇죠? 구치소 수감이 되면 가족분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지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영치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 연락 같은 거 이제 급수 좀 올라가면 가능하니까 요거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일반 면회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쭉 정리된 이제 모든 이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 일반 면회 유치장에서 하는 거 포함입니다. 면회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구치소에 있는 일반 면회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유리창 너머에서 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 뭐든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되어 있고, 일부 검사님들은 제가 실제로 봤고 그걸 진짜로 녹음 파일을 열어서 녹취록으로 증거로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면회든 그 가족이나 지인분들 너무 답답하더라도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 일반 면회에 가가지고 야 빨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면회 갔을 때는 절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게끔 만들면 안 되고,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막 불리한 얘기를 막 술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면회를 가신 상황이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너 지금 하는 말 이거 다 녹음되어 있대. 그 유튜브에 법무법인 진수에 도진수 변호사 영상 보니까 이거 다 녹음된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멈춰. 네 안부부터 얘기를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변호인 붙여줄 테니까 변호인 접견 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준비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체포랑 사전구속 얘기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게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저 변호사는 왜 저걸 다 알고 있냐? 제가 좀 유난을 떠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때,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이 있었고, 첫 구속 피의자 사건을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들뜨겠어요? 야, 이제 난 정말로 이제 무죄 변론도 할 거고, 앞으로. 진짜 변호인으로 거듭나는구나. 그때 요 영장실질심사에 너무 두근두근 거린 나머지, 당직실에다가 팩스 번호만 알려주면, 이제 모바일 팩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알려주면, 집에서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팩스를 보면서 변호인 의견서 집에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팩스는 있는데 집하고 사무실이 머니까 새벽에 이 팩스를 사무실로 오면 내가 사무실에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혼자 딴에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다른 변호사니까 다른 변호사하고 달라. 이러면서 북부지방법원 앞에 모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프린터랑 컴퓨터 막 낑낑 싸매고 가가지고 그 당직실에 계속 10시 반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영장 청구서 나왔어요? 영장 청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듣다 이제 당직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거 왜 자꾸 여기 뭐 사무직원 시키면 되지 직접 오세요. 그래서 뭐 말은 못하고 그냥 이 급한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 당직실에서 직접 종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변호인 의견서 써서 영장 실질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영장 실질 때 변호인 의견서 잘 내고 밤새 기다리다가 결국은 영장은 치면 나오는구나, 기각이 되게 어렵네, 막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 아는 거예요. 제 의뢰인 전후로 이제 뭐 구치소나 뭐 수감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뒤로는 엄청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 좀 궁금한 거 알려주고 싶어서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것도 제가 즐겨봤고요. 그건 고증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허세스코나 뭐 이런 교도소 안에 있는 얘기들 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답답한 시기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쫄지 마시고, 또 뭐 가족 중에 아들이 딸이 이렇게 구치소 수감됐다, 뭐 유치장 갇혔다 이렇게 하면 막 거의 뭐 멘탈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막 광고인지도 모르고 막 찾아가서 막 눈탱이 맞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 선임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판이 이뤄졌을 때 그때 선임을 하셔도 늦지 않고, 그 사전 절차로서 영장 실질심사랑 유치장 접견을 따로 떼어서 일을 봐줄 변호사를 찾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 정리를 해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나중에
그 사건을 맡겨주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호인이 있을 때 그 사건 정리된 걸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끼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정리를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뢰인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건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 접견, 뭐 아니면 뭐 수사 단계 이렇게까지 저희도 이제 조력을 드리니까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전화를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목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